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 또 귀한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하이파이 나라 방장님이시고 하루살이라는 닉네임을 쓰시고 김진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파이 나라 하루살이 김진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걸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열일 다 제쳐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청을 했는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선뜻 흔쾌히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뭐 재밌는 거 하신다고 해서 내용 딱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부터 좀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었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이 하면 정말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오디오 음질 A/B 평가하기. 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디오 파일의 숙명이죠. 네. 기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걸 할 때 기기를 바꾸고 그러면 이제 A/B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법, 네. 기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물론 오디오에는 개인적인 취향은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맞는 소리, 틀린 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특히 이제 디지털 소스에서 이런 부분이 더 요새 중요성이 커지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 소스를 바꾼다든가 뭐 네트워크 허브를 바꾼다든가 뭐 디지털 케이블 아니면 뭐 BOP라든가 이런 거를 바꿨을 때 과연 그 내가 지금 쓰던 거하고 새로운 A, B 테스트를 할 때 어느 게 맞는 소리인지 그거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는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평가 항목을 한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중요도 순위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역의 위치를 파악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인데, 사실 저는 이 저역의 위치만 파악돼도 이미 거의 90%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저역의 위치가 제대로 맞게 나오면 나머지들은 거의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의 이 어떤 기기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뭐 전원 관련 장치라든가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이 저역의 위치만 우리가 파악을 해봐도 A, B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이거는 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역이 제가 보기에는 뭐 중역, 고역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그 위치가 어느 정도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뭐 중역을 스킵하거나 고역을 스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저역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역이 깨끗하게 나오냐 혼탁하게 나오냐. 혼탁하게 나오는 저역은 이게 중고역을 마스킹 또 시켜버리니까 저역이 깨끗해지면 중고역도 같이 맑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역의 위치로 A/B 테스트하는 법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요. 진짜 덱 오디오 시스템에서 A/B 테스트할 때 이 저역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물론 저역의 위치가 안 변하는 시스템도 있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 쓰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A/B 테스트를 할 때 분명히 저역의 높낮이 차이가 나오거든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음악을 들어보며 한번 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평가곡은 저희 리뷰나 시청회 때 많이 들었던 음악인데요. 림보를 갖고 저희가 맞는 소리와 틀린 소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뭐 여러 가지 뭐 바꿔가면서 하면 복잡하니까 오늘은 그냥 저 BOP 컨텀 그라운드를 투입했을 때와 투입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놓고 보는데요. BOP 컨텀 그라운드도 그런 효과가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특히 디지털 소스에서 전원 코드, 네트워크 허브, 디지털 케이블, 그 다음에 뮤직 서버 모든 부분에서 이 높낮이 변화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음질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BOP로 하는 거지,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아이다의
실바톤으로 해서 랜 케이블을 이제 바꿔보는 좀 그 매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랜 케이블에서도 그 저역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역의 위치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주인께서 선택하셨던 부분이 저역의 위치가 어디냐, 저역의 양이 얼마큼 나오냐, 저역의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판단을 해서 랜 케이블들을 설정을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일부 또 분들에서 그 랜 케이블이 무슨 그런 걸 미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카페에도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소스, 그러니까 오디오에서 그 제가 요새 이제 오디오 딥다이브에서 네. 노이즈 관련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자주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라운드 노이즈, 예. 그리고 그라운드 루프, 예. 그리고 커먼 모드 노이즈. 당연히 고주파 노이즈이겠거니 했었는데 이 디지털 기기, 컴퓨터라든가 DAC나 뮤직 서버에도 전부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초고속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에서 발생하는 이 커먼 모드 노이즈가 사실은 이 디지털 오디오의 음질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주적이었다. 네. 그죠? 왜냐하면 그라운드 노이즈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뭐 EMI, RFI 이제 모든 노이즈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결국에 그라운드 노이즈는 일단은 60Hz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에 얹혀 들어오는 이제 고주파 노이즈 정도. 그죠? 하지만은 또 스위칭 노이즈는 그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에서 발생하는 이제 노이즈인데 결국은 그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가 몇 헤르츠로 스위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몇백 몇천 킬로헤르츠부터 요즘은 많이 이제 좋아져 갖고 이제 메가헤르츠까지 네. 동작하는 이제 스위칭 어댑터도 나왔지만 근데 이 커먼 모드 노이즈는 뭐냐면 그 베이스가 CPU나 이런 데는 거의 이제 기가헤르츠 이상으로 막 동작을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죠? 훨씬 더 고주파. 예, 예. 그 커먼 모드 노이즈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이 한 방향으로 유입되는 그 커먼 모드 노이즈가 이 디지털 소스의 음질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주범이다 보니까 뮤직 서버라든가 DAC라든가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라든가 디지털 케이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곡은 저희가 자주 들었던 림보 갖고 맞는 소리와 틀린 소리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일단은 틀린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아니 맞는 소리부터 들을까요? 틀린 소리부터 듣고 맞는 소리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항상 역체감이 큰 거라서. 자, 틀린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좋은 소리를 아직 못 들었으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알게 그럼요. 되더라고요. 네. 항상 보면. 왜냐하면 특히 오디오 귀는요 네. 이 절대 음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환경에 적응하면 이게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꼭 블라인드 네. 테스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댓글 달릴 때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네. 블라인드 테스트 좋아하시면 히든싱어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귀가 히든싱어 보면요. 원래 가수도 못 맞히는 게 사람의 귀거든요. 그죠? 네. AB로 그렇죠. 사람의 귀는 측정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런 컨텐츠도 오디오 딥다이브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측정과 청음의 차이. 측정에서 SMB와 사람이 귀가 느끼는 SMB가 뭐가 다른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 요새 또 재밌겠네요. 이제 만들고 있는데 재밌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겠습니다. 자, 맞는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많이 납니다. 그럴 리 없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 진짜 저희 시청실에 와서 한번 들어보면 네, 좋은데 이게 참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 들어오셔야 돼요. 일단은 이래요. 그죠? 예, 이 정도 제가 그러니까 여기 표현한 여기서 아마 카메라 앞에서 보면 고역과 저역의 어떤 갭 차이가 이 정도 벌어집니다. 그죠? 스테이지가. 예, 맞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리는 요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역의 뭐 여기는 저역의 양만 그러니까 위치만 얘기하는 거지만 저역의 질도 달라져요. 그렇죠. 소리 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요소들이 너무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네. 오늘은 가장 쉽게 예, 그냥 맞는 소리와 틀린 네. 소리를 구별하는 네. 방법이니까 그것도 이제 A, B잖아요. 네. 그러니까 A, B를 듣고 다시 원래 이제 A, B, A 테스트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워낙 이런 걸 많이 해보니까 굳이 다시 A로 안 가도 네. B가 어디서 어떻게 네. 좋아졌는지 네.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틀린 소리는요. A는 저역 위치가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앞쪽에도 지금 카메라를 설치했잖아요. 예, 예. 저 오른쪽 카메라 높이에서 저역이 나왔어요. 네. 드럼 소리도 네, 그렇고 네, 일렉 베이스 네. 소리도 그냥 오른쪽 카메라 높이에서 나왔다면 맞는 소리는 저 파워앰프까지 저역이 내려갔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모든 디지털의 모든 컴포넌트를 교체할 때 느끼는 똑같은 네.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저역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구분을 하면 맞는 소리와 틀린 소리는 네, 구분할 좀, 수 있지 네. 않을까.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 보면 틀린 소리는 A는 보컬하고 저역의 높이가 같아요. 이건 네. 제가 뭐 유돈브링 위 플라워에서도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은 음악을 바꿔본 거예요. 네. 좀 쉬운 음악으로. 네. 보컬하고 이 베이스하고 드럼의 높이가 다 그냥 한쪽에서 나오면서 그냥 사운드 스테이지가 굉장히 납작하게 네. 나와버리는 네. 게 이게 또 네. 디지털 스트리밍의 또 문제거든요. 예, 몰려 있죠, 이렇게. 그죠? 예. CD는 이 정도로 예, 안 그랬거든요. 납작하게 그냥 눌려 있고. 근데 B로 갔더니 맞는 소리는 보컬하고 저역이 또 딱 분리가 돼요. 아까는 베이스하고 보컬이 서로 이렇게 겹쳐져 갖고 서로 뒤섞인 느낌이라면 지금은 보컬은 약간 앞쪽으로 네. 나오고 그 뒤에 밑에 베이스가 네. 있는 느낌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면서 분리가 되니까 서로의 음들을 침해하지를 않고 그 음들을 더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 때문에 분리도도 훨씬 좋게 들리는 거라서 저역의 위치가 뭐 내려왔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결론은 음들을 서로 분리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저는 저역의 높이라고 딱 네. 규정지면서 얘기를 했냐면 악기들이 얼마나 분리돼서 들리는지 예. 이거 참 구분하고 판단하기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거 복잡하고 어려우니 네. 그냥 저역의 예, 위치, 맞습니다. 높이만 딱 예. 파악을 해보면 예.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예. 그죠? 예. 맞는 소리, 틀린 예. 소리는 구분이 된다. 예.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저 거예요.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저역의 위치예요. 그렇죠. 뭔가 바꾸고 나면 저역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변하고 나서 아 이게 좋게 변했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게 이제 분리도가 어느 정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보컬의 질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쵸. 그 다음에 그 끝에 끝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판단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A/B 테스트할 때 저역의 위치 먼저 딱 좋고서 아 이게 이거보다는 저역 위치가 더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면 그게 아 이게 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저역의 위치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오디오 쇼를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회원님 댁에 가서 그 음악을 들어본다든가 아니면은 카오디오로 음악을 들어도 저는 이제 저역이 다 위에서 들리는 게 들려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에서 이렇게 저역, 이 림보 이 곡도 좋습니다. 그걸 듣고 진짜 눈을 감고 저역의 포지션을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저역이 다 윗공간에.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미넨 오디오 쇼 가서도 그렇고 작년에 이제 그 상해 오디오 쇼 가서도 부스마다 이제 소리를 다 들어보면 전부 위에서 나와. 근데 그거를 저역은 이제 지향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별 생각을 안 하고 들으니까 저역은 밑에서 나온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들으면
왜냐하면 음상이 막 절대적으로 탁 이렇게 인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들어보려고 하면 정말 윗공간에서 저역이 다 나온다. 요즘 음악은. 예. 저도 뭐 가서 이제 뭐 다른 데서 초대를 해서 다른 회원님 댁에서 초대를 하거나 이러면 가서 들어보면 저도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저역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곡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듣던 곡을 가지고 가서 들어보고 저역이 어떻게 나오고 고역이 어디쯤 위치에서 나오는지 그거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다른 거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면 아, 이 시스템이 잘 세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기서 보통 판단이 거의 다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장단점도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진짜로 저역은 천장에서 나오고 예. 중역은 가운데서 나오는데 예. 고역이 막 밑에서 나오는 완전히 그냥 그게 거꾸로 이렇게 예. 들리는 이제 예. 그런 시스템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저역의 위치가 높낮이 차이가 났다? 그러면 저역이 내려간 쪽이 저희가 이제 1단계가 저역이잖아요. 예.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오늘 있는데 분명히 저역이 더 내려갔는데 2단계를 갔더니 A가 더 좋은 올라간 게 더 2단계에선 좋은데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거의 제 경험상.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역이 내려온다 어떤 데 가서 제가 소리를 듣고 나서 아 저역이 너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좀 내려와야 되는데요. 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아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하더니 뭘 막 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들렸어요. 이 정도에서 이게 고역이 이 정도, 저역이 이 정도. 그런데 바꾸시더니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역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테이지 전체가 그냥 주저앉는 거랑 이게 또 위는 고역은 가만히 있고 저역이 내려오는 거랑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할 때 항상 예, 저역이 내려왔다고 해서 고역까지 같이 내려오면 안 되고 고역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역이 내려와야 된다. 이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역이 내려오고 고역은 더 올라가야 돼요. 예, 원래는 올라가야 더 예, 좋죠. 예. 예.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이제 저역의 높이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역의 양감도 네.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네. 특히 저역의 퀄리티를 이 양감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으세요. 진짜. 네, 저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제가 하렌스라는 제 전원 장치를 하나 제가 만들면서 그거를 이제 회원들한테 이렇게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노이즈가 빠지면 저역의 양감이 빠지는 거거든요. 노이즈가 빠져서 저역의 양감이 빠지면 뭐가 좋아지냐? 결론은 저역의 해상력이 올라가게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그 해상력을 못 올리면 절대적으로 좋은 음질의 소리를 못 듣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양감의 결론은 해상력을 잡아먹고 있는 건데 보통은 그 노이즈를 빼서 저역의 해상력을 올리시면 이게 저역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원님 댁 가서 들었는데 저역의 해상력이 무지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올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진짜 잘 돼 있는 데 가서 들어보시면 저역의 해상 양감이 빠져도 저역이 다 나온다는 걸 이거 아시게 되면 아마 그 저역의 양감이라는 게 그 노이즈의 일부분이다라는 걸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네. 저역이 이제 노이즈에서 부푸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게 오늘 이제 테스트는 노이즈 유무거든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사실 저역의 임팩트를 놓고 보면 틀린 소리가 더 임팩트 있게 들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네. 그죠? 그래갖고 이 A가 더 호방하게 나고 B는 약간 좀 깨끗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빠지는 소리 아니야? 예. 이렇게 이제 예. B는 굉장히 깨끗하고 깊게 내려가면서 바닥에 초저역이 쫙 깔리는 그죠? 예. 그런 느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틀린 소리는 사운드 스테이지 중간에 마치 변비 걸린 것처럼 초저역이 못 내려가고 미드 베이스가 부풀면서 빵빵 때려주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다이내믹이 아니거든요. 이 소리는. 그냥 보통 그냥 풍성하다고 그죠? 표현하죠. 물론 이 노래 자체가 이제 뭐 미디나 뭐 가상의 악기로 이 베이스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분명히 베이스는 그 텍스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저에게 결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결도 안 나오고 그냥 중앙 부분에 빵빵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A에서 고역도 약간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네. 사운드 스테이지가. 네. 그 소리는 뭐냐면 그렇게 노이즈에 의해서 과도하게 부푼 저역이 중고역을 마스킹 시키니까 네. 그죠? 그런 고역 것들. 중고역도 같이 답답해지는 네. 거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저역의 위치 파악하시고 내려가는 게 맞는 거고 저역이 스피커 이 중앙부에서 과도하게 부푸는 것도 네. 결코 네. 좋은 저역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단계로 1-1에서 저역의 높이 판단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네. 1-2로 저역의 양감을 파악하는 것, 네. 저역의 퀄리티. 네. 그러니까 양감이 많아지는 게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딥베이스가 얼마나 깊게 내려가는가, 그렇죠. 베이스가 바닥으로 내 발밑으로 저역의 에너지가 밀려오는가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양감이 많으면 밑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저역이 쉽지가 않아요. 없죠. 네. 왜냐하면 초저역이 안 내려가면서 저역이 네. 떠버린 거니까. 쉽지가 그러니까 저역도 뜨고 네. 양감은 과도하게 부풀고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사운드 스테이지 네. 2단계 사운드 스테이지 파악하는 방법인데요.